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제가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를 좀 볼게요. 뉴스토마토 많이들 보시죠? 저희 토마토 시청하시잖아요. 오늘 뉴스토마토의 헤드라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신문 지면지에 대부업계 최고금리 29.9%로 내린다. 좋은 소식일까요? 이 기사 하나, 헤드라인 기사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대부업계에서 최고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 하니까 뭐 은행권 할 거 없이 이금융권, 그렇죠? 사금융권까지 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도 번창 좀 하고 막 확장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가계부채 및 각각 부채에 대한 위기관리를 선제적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사를 통해서 향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금리하고 부채 부분, 하여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시면서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들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은 잠깐 접어두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보여주시죠.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나요? 2084.66. 이렇게 땡땡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땡, 장땡. 자, 바로 바뀌네요. 전일 대비해서 서퍽 올라옵니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장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표현하기에는 아침부터 딱 보니까 눈 감고 좀 살포시 잠깐 잠든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2100 시도? 과연? 자, 2100 시도 하는 건 좋아요. 할 거라고 또 봅니다. 맛을 봐야 되겠죠. 우리 마실 간다고 하잖아요. 2100에 대해서 마실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이라고 쓴 이유는 장악이냐 아니냐잖아요. 장악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확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100에 대한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마실은 한번 갔다 오겠는데 경계선을 넘어가든 뭐 하겠는데 장악 여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밋밋하다 보니까요. 움직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 강세에 뜨는 건 보험주죠. 이 시간 통해서도 보험주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코리안리 등등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추이. SK하이닉스 시장에서 한동안 막 디램부터 시작 반도체, 장비, 부품 할 것이 다 반도체만 뜨겁다가 요즘은 시장에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별로 다루진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전망치에 대해서 뭐 조정된 것도 있고 해서 나온 건데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주 한번 볼까요? 보험주 오늘 시세가 어떻게 장중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요. 동부화재 6.88%, 현대해상 4% 정도, 하나생명 2.69%, 매추화재 0.65%. 전반적으로 보험주 다 뜨겁진 않고 이 두 종목이 좀 더 특징적으로 뜨겁죠. 이 보험주 바로 차트를 좀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자료 얘기는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보험주가 어떠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라. 그것은 금리 때문에, 특히 미국 금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요 구간, 같이 뭉쳐있다고 했잖아요. 뭉쳐있는 구간에서 튀어 올라오니까 외바닥, 단기 쌍바닥. 배팅 포인트, 전저점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 지금 이제 단기적인 매매 마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부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동부화재도 볼까요? 좀 뒤늦었어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게 좀 밸런스가 아래 하단에 돼 있었잖아요. 더 밑으로 밀렸다가 빠르게 따다닥 밸런스 맞추는 키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또 코리안리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때 같이 봤으니까요. 코리안리 뭉쳐있죠. 뭉쳐있는 상황에서 외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터닝 포인트. 근데 특징은 저 종목군들이 먼저 간 다음에 꼭 뒤늦게 코리안리가
땅 튄단 말이에요. 요 코리안이가 조만간 또 튀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지금 장중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보니까요. 0.91%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자, 요즘 왜 하락을 할까요? 잘 가다가, 급등 나가다가 보도록 하죠. 이 하이닉스는요,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와서 그전에도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기사 내용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6월달 들어와서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지속 이런 기사가 뜹니다. 보셨나요? 체크가 되셨었나요? 여러분들은? 벌써 열흘 전이란 말이며 6월 15일 기사에 디램 가격이 전달 대비 10%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10%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PC 스마트폰 수요 부진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짚어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올 초만, 아니 올 초도 아니에요. 봄 4월 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올해 최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올해 최대 뭐 이렇게 막 뜨거운 이슈들만 나왔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10% 급락했다, 하락했다. 좀 의미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디램 가격 추이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점진적 하락을 계속 보셨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DDR3입니다. 빨간색이 DDR3 4GB고요. 밑에 게 회색이 2GB인데 DDR3 가격이 계속 하락이에요. 지금 현재 최근 가격에서 2.5불에서 2.6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굉장한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의 수익성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유출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 디램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많이 팔려서 정말 박리담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원리에 있어서 야, 공급이 과잉인가? 아닌데. 그럼 수요가 부진하나? 아닌데. 뭐가 아닐까요? 어디든 검색을 해보고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보고 리서치 보면요. 다 좋다고 얘기해요, 지금. 공급은 일시적이다. 공급은 과잉 아니다. 수요는 일시적 부진일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많아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기에 이게 지금 하이투자증권인데요. 뭐 이 회사에서 이제 가트너의 이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든 건데 이게 우리가 참고잖아요. 맹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수요와 공급에 보면 상반기 위주로 공급이 과잉 발생, 하반기는 해소 예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림 5에. 그림 6 마찬가지예요.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공급이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양호한 가격의 동향이 전망된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약간 안 맞아요. 왼쪽 그림에서는 상반기 위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써놓고 오른쪽에는 지난해에 이어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공급 과잉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공급 부족이라고 해놓고 이 부분인데 잘 보시면 요건 모바일 쪽이고 요건 PC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할 뿐인데 중요한 건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PC 부분은 일정 부분 부진한 거. 모바일 부분은 스마트폰, 우리 특히 갤럭시 S6 판매 부진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재고 조정에 대한 또 우려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서버 시장 쪽도 올해 초에는 좀 기대치가 맑았어요. 맑았다고 하면 밝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좀 둔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가격의 동향에 그대로 고스란히 좀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한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의 움직임이 돈이 냄새를 빨리 맡잖아요. 의미 있는 게요. 올해 내내 그동안 계속 성장을 했어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SK하이닉스는 주도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12년에 끝나고 2013년도에 새 정부 들어와서부터 실질적인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IT 반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1, 2년 차 때 가장 빠르게 선반영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켜요. 2009년도 저점에서 막 올라올 때도 IT들이 엄청 빨리 올라왔죠. 삼성, 전기 뭐 이런 거.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점은 또 2011년도부터 맞아서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상승을 가파르게 주도로 해주고 또 먼저 밀리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눌림목으로 볼 거냐 추세의 이탈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 아까 보셨다시피 디램 가격의 하향이 작년 9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하향했잖아요. 지금 계속 추세가 하락을 했고 그때부터 실적으로 하이닉스가 어때요? 박스에 갇혀버리죠. 거래량 터진 지점 바로 46,000원대. 여기서부터 갇혀버리고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어찌 보면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동시에 일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올해 땡하고 출발했어요. 그렇죠? 올해 땡하고 출발한 점이 48,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계속 힘겹게 싸우다가 지금 6월달 마무리 지면 상반기가 끝나잖아요. 상반기에 시작점을 지키지 못하고 끝난다. 그렇다면 앞으로 48,000원은 저항점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지금은 추세가 좀 이탈되거나 가격 조정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의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48,000원을 7월달 사이에 회복한다면은 그래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어라고 보지만 7월에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 48,000원 회복하지 못한다면 계속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저점 매수 포인트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박스로 봐서 박스 하단에서의 기술적 반등 계속 지금 44,000원대만 오면 바운딩 나왔잖아요. 그런 기술적 대응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 대응에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고 좀 효율적이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이제 기대가 좀 돼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순이익 추정치가 FM 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좋지 못해요. 소재, 의료, 유틸리티, 에너지. 이쪽에서는 추정치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우리 수출주 위주 성장 쪽 하는 업체들은 필수 소비자 IT, 산업재, 금융 전반적으로 이익치가 낮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안 좋아. 안 좋아서 그것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약세적 구간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반대로 발표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이게 바닥인 것 같아. 그리고 예상치보단 좀 더 예상치는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것 같아. 이런 어떤 변화 시각이 나오기 전까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2분기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낮게 좀 나왔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얼마나 움직이나요? 코스닥이 연일 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또 며칠간 계속 갭상승목으로 조용한 신고가를 보여주더니 오늘은 탕 하고 또 양봉으로 강하게 좀 쳐버리면서 거의 0.9%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야구를 보면요, 이용규 선수가 있어요. 용규놀이라고 하죠. 이용규 선수가 한 타석에서 최고 기록이 16개인가요? 18개였던가요? 예, 계속 파울만 쳐내가지고 커트라고 하죠. 용규놀이라고 하는데 매매놀이. 투자 관점에서의 배팅보다는 샀다 팔았다의 어떤 매매 관점에서는 역시 매매놀이는 코스닥 시장에 있다. 여전히 코스피 매매놀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좀 특징을 잡아왔는데 매매놀이는 코스닥인데 이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코스닥 신고가가 나가긴 하는데요. 좀 여러분 느낌이랄까요? 체감 느끼시지 않나요? 바이오가 그렇게 뜨거운데 바이오가 조금 밋밋하거나 바이오 내에서도 각계식으로 너는 가고 너는 안 가고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매매놀이가 지금은 바이오 쪽에서도 선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과정이고 또
바이오만 광풍 쪽으로 막 갔던 거, 반도체주만 막 갔던 거, 이게 아니라 다른 시각의 개별 종목들이 또 매매 누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뉴, 펜엔터테인먼트,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배급사이자 또 펜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인데 연예 사업도 하는데 뉴의 그 지분도 갖고 있고요. 영백 CM, 세뇌 기준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간 코인형 모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점유율 공급하고 있고요. S에너지, 태양광 모듈이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각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포인트. 두 번째는 세 번째 시젠 랩지노믹스 나노엔텍 진단의료 쪽. 그러니까 계속 바이오 쪽 가다가 이제 진단의료 쪽도 또 움직이는 강세가 또 나오는 매매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 펜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윗꼬리가 좀 기네요. 3.75% 지금 현재 상승률을 전일 대비 보여주고 있고요. 펜엔터테인먼트 두 개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어서 펜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0%의 상승률 왜 이렇게 가요 이거? 쇼박스도 가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배급사랑 이 얘기 미디어 얘기 해드렸죠. 콘텐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중국 투자 자본이 계속 집중 투자를 합니다. 게임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디어라든가 콘텐츠 쪽에도 우리나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작년에 벌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작년 10월 10일에 화천미디어에 지분 투자를 한다. 뉴 배급사에. 초록뱀도 벌써 미정이 벌써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뜨거운 핫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요? 콘텐츠나 미디어 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가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영화 올해 2015년도에 개봉됐던 게 초반에 허삼관이 있었고요. 허삼관은 기대치는 좀 못 미친 것 같죠? 최근 이제 개봉하면서 연평해전이 좀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 씨. 네. 한효주 씨가 최근에 또 개봉한 영화였어. 세시봉도 있었죠? 네. 한효주 씨가 또 출연한 영화고 그 다음에 기대작인 또 최민식 씨가 출연하는 대오라는 영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마지막 명포수의 한판 승부. 기대가 되는 기대작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뉴 배급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가질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엔터테인먼트 보시면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펜엔터테인먼트 보시면 겨울연가에 대한 기획을 해요. 과연 일본에서 불었던 겨울연가 바람이 중국에서도 강하게 불까? 기대는 되잖아요. 그렇죠? 불어준다면 초대박이 나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 계속해서 이제 시트콤도 진출한다. 힐미 이 제작을 했거든요. 최근에 히트 쳤잖아요.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국에 또 진출하면서.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도 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결국 중국 시장에 새로운 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또 보시죠. 크게 볼게요. 크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쇼박스도 같이 추세가 같이 가는 흐름이고요. 뉴 상장 된 이후에도 추세적으로 상승 가고 있죠. 주봉상 다 특징이 5주입형을 종가상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모멘텀을 받을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 5주입형을 종가상 이탈하기 전까지는. 펜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주입형 계속 타고 있죠. 중간중간 이탈하지만 종가 이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매 대응 관점을 계속 상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의료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의료기기들이 뭐 CGN도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있고요, 나노엔텍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놓여져 있는데 진단 의료기기들 한번 볼게요. 뭐 CGN 1.95%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 다음에 또 랩지노믹스 한번 볼까요?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진단 의료기기 또 이슈화가 되고 있죠. 메르스로 인해서 원격 진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성장 산업. 진단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4.4%, 체외 진단은 8% 성장할 전망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자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인용을 한 건데 2009년, 14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연평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 진단시장. 그래서 진단시장이 지금은 뭐 뜨겁게 실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미래산업의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보신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워낙에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가치주로서도 성장과 가치주로서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추경에 쏠린 이벤트입니다. 근데 추경에 대한 의미를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반짝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환자로, 사람으로 치자면요, 지금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건강 상태가. 내가 건강해서 자생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죠. 슈퍼 추격을 하든 안 하든 약 한 번 더 드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약을 먹고 건강해져서 자생을 한다면 좋겠죠. 경제도 좋아지는 거고 증시도 좋아지는 거고 자산시장도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 해석을 본다면 얼마나 또 안 좋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으면 선제적 대응을 할까, 이런 시각도 필요하다. 그럼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도 추경했을 때 4월 달에 했을 때 4, 5월 달에 반짝 상승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았거든요. 추경에 대한 의미, 반짝 상승에 대한 효과는 있을지언정 좀 더 긴 추세에 있어서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한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율 동향 중요한데요. 이 환율 자료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가지고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1,050원에서 60원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저점이라고 봐요. 관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속도나 올라가는 가격이 높아질 거냐, 이건데, 이거는 자료를 한번 갖고 나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지수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시황이 최고의 시황이라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구간에 쭉 내려오다가요, 올라왔잖아요. 이거 자료 보여줬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이 자료 어제 갖고 나온 거죠. 255.70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돌파할 거. 근데 오늘 딱 고점이 255.70이에요. 넘어갔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직 못 넘어갔죠. 70은 하여튼 한 틱이든 뭐든 넘어가야 돼요.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이 246.80은 매우 중요하다. 이탈돼서 안 되는 저점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반등은 은밀하고 약간의 줄기겠지만, 이거 깨질 때는 계속 저점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ETF 레버리지입니다. 다음 걸 보면 더 설명드릴게요. 1차 여기가 11,000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로 평단이 낮아진 분들은 11,000원에 지금 왔을 때 수익권이 거예요. 11,000원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 좀 하겠다는 분은 뭐 제가 말릴 건 아닌데, 아직은 좀 더 있지 않을까? 다음 회기값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분석, 이게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염일방일, 하나를 버려라.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음 걸 취한다. 계속 분할 매수, 이 지점부터 했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였잖아요. 초지일관 계속 분할 매수였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절반의 성공, 11,000원까지 왔으니까 1차 회계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만나거나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 그림이 뭐냐면 빨간색처럼 바로 좀 이 하락 추세선 넘어갔다가 눌림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지금 만났으니까 만나서 왔다 갔다 흔들어 놓고 다시 올라갔다가 누르는 거, 이런 과정인데, 지금은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어차피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내리는 척 했다가 올라가나 왔다리 갔다리 그 자리인 것을 전 그렇게 봐요. 지금은 이거 막 매도해야 돼, 이거 막 매수해야 돼, 인버스 사야 돼, 레버리지 사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존에 분할매수 샀었던 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시장을 관망하는 구간이 필요한 것, 며칠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중순까지 굴곡이라고 봐요. 결국 이런 굴곡.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 저점이 240.4인데 절대 중요.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뭐예요? 지난번에 큰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 그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지 자료를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들은 절대 기준의 리스크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9에서 251. 지난번에 이거 6월 15일 날인가에 보여드렸던 자료잖아요. 요 공간. 요 파란색 막대기 공간 사이에서 7월 중순,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은
저 영역에서 왔다 갔다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굴곡이다. 뭐 이 반등 나오니까 굉장한 대단한 상승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밋밋한 상황이다. 반등은 당연히 나올 자세 나온 거고요. 지금 상황은 당분간은 좀 더 침착하게 유연한 자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